고려를 뒤흔든 희대 악녀 또는 욕망에 눈먼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하지만 많은 의문점이 있는 여인 천추태후의 이야기. 사실 고려 왕실의 결혼제도는 지금은 절대 이해 못할 근친혼이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왕실의 권력과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당연시되던 풍습이었죠. 그리하여 오늘의 주인공이자 훗날 천추태후가 될 헌혜왕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동생 헌정왕후와 함께 또 다른 왕건의 손자인 임금 경종과 결혼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런 복잡스러운 가계도에서 다행히 천추태후는 경종의 5 왕비 중 가장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니 그녀는 이제 꽃길만 걸을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좋았던 것도 잠시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남편 경종이 꾀꼬닥해버립니다. 당시 낭랑 18세였던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아들이 고작 2살로 왕이 되긴 어려웠으니 앞으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경종 다음의 왕은 천추태후의 친오빠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성종은 그녀의 아들을 내치지 않고 예쁘게 잘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외로움과 그리움에 눈물을 머금던 천추태후. 그런 그녀에게 느닷없이 한 승려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녀의 외척이었던 김치향. 당신은 이혼과 재혼하는 것이 조선과 달리 자유로웠고 수저를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성종의 아내 문덕왕후 또한 재혼한 여인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김치향과 함께 불타는 뜨밤을 보내게 된 천추태후였습니다. 물론 조선 초기 유학자들이 집필한 고려사에는 둘이 밤낮으로 놀고 간통하면서 꺼리는 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소식을 들은 성종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사실 성종은 기존 고려 체제는 유지하되 중국을 더 받들고 불교보단 유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종은 곧바로 김치향을 곤장으로 후드려 팬 뒤 귀양 보내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 같이 시집갔던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그녀도 남편 경종을 잃고 궁 밖으로 나가 슬픔에 빠져있던 찰나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의 작은아버지인 왕옥과 함께 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아버지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개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없죠. 물론 당시엔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자 또 뒷목 잡은 성종은 감히 왕비가 수저를 지켜야지 하면서 왕옥을 귀양 보내버립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또 다시 보내게 된 헌정왕후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산통을 느끼게 되고 집 마당 나무 아래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들을 낳자마자 곧바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대량 원군에 봉해졌고 훗날 고려의 왕이 됩니다. 한편 천추태후는 아무 의지 없이 살아가던 중에 다시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종 제16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던 성종은 자신의 조카인 천추태후의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고 그 아들이 바로 목종이 됩니다. 이때 목종의 나이는 18세로 당시는 장성한 나이였지만 놀랍게도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그녀가 천추전에 거처했기에 천추태후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죠. 이미 임금이 성인인데 모후가 섭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녀가 권력 욕심이 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천추태후는 자신이 섭정하자마자 바로 예전에 물고 빨았던 남친 김치향을 불러들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웠던 김치향에게 파격 승진을 거듭시키며 그에게 모든 행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도록 하죠. 고려사 기록엔 관리의 인사권이 모두 김치향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온통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세력이 온 나라에 끼쳤고 뇌물을 공공연히 챙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집을 지었는데 300여 간에 이르렀고 누정, 정원, 연못이 지극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밤낮으로 태우와 함께 놀아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김치향이 한마디로 벼락출세했죠. 물론 이렇게 밤낮으로 놀아제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추태후가 임신을 해버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와중 목종은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성인이 돼도 쉴 거는 하나도 없고 엄마는 김치향과 질펀하게 노는 걸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이죠. 천추태후의 눈치 때문에 김치향을 내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탓인지 목종은 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버립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유행관이란 남자와 눈이 맞아버린 것이죠. 기록엔 목종이 매우 사랑해 남자끼리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당연히 유행관 또한 벼락출세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종이 명을 선포할 때마다 유행관한테 먼저 물어봤으며 교만해진 유행관은 문무백관들을 경멸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니 신하들은 그를 왕처럼 대접하였다고 전해지죠. 한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아버지와 헌정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 대량원군. 만약 목종이 동성애로 후사를 낳지 않는다면 대량원군이 후계자가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천추태후는 12살의 대량원군을 구박하여 궁에서 내쫓아 승려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량원군을 죽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던 중 이들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게 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9년 어느 날 목종이 상정전에서 연등 행사를 구경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천추전까지 불길에 뒤덮였습니다. 순식간에 행사는 혼란으로 휩싸였지만 다행히 천추태후와 목종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유충정이란 인물이 왕에게 글을 올려 양심 고백하였습니다. 김치향이 태후와 모의하여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천추태후는 장래의 위협이 될 만한 대량원군을 죽이려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인 목종을 죽여 김치향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목종이 죽는다 해도 김치향과 낳은 아들이 너무 어려서 왕이 되지 못할 텐데 좀 이상하죠. 여하튼 이에 충격받은 목종은 유학자 최충순을 불러 후계자가 될 대량원군을 보호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임금을 호위하기 위해 서북면에서 국경을 방어하고 있는 고려 충신 강조를 불렀습니다. 이에 왕명을 받든 강조는 개경으로 향하는 와중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상의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태후와 김치향은 왕위를 찬탈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변방에 있으면서 많은 병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혹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여 왕명을 사칭하여 공을 부른 것입니다. 공께서는 마땅히 빨리 서북면으로 돌아가 크게 이로운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보호하고 일신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니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거짓 정보를 준 인물은 목종의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정이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짓 정보를 믿은 강조는 다시 서북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강조의 아버지 또한 이런 소문을 듣고 강조에게 글을 한 편 보냈습니다. 편지엔 왕은 이미 주로 관용의 건세를 휘두르니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 국난을 바로잡으라 라고 적혀 있었죠. 이에 결심하게 된 강조는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개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연병 와봤더니 목종은 말짱했죠. 이에 나참 이걸 어쩌나 고민하던 강조에게 여러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일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가히 그리칠 수 없습니다. 이미 군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쳐들어온 것이니 반역의 죄를 묻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던 강조는 굳게 결심하고는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곧바로 김치향과 그 어린 아들 및 유행관 등 7명을 처형하고 그 일당 및 천추태후의 친척 30여 명을 섬으로 유배보냈습니다. 심지어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 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시키니 그가 바로 고려의 현종이 되었죠. 이게 바로 강조의 편. 희한하게도 목종은 대량 원군을 후계자로 삼고 있었고 강조 또한 목종이 부른 것인데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켜버린 것입니다. 여하튼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목종은 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변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내가 덕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니 다시 무슨 원망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바라건대 시골에 내려가 노년을 보내고자 하니 경히 새 왕에게 아뢰고 또 그를 잘 보자 하도록 하라. 그렇게 떠나는 길에 목종은 어머니 천추태후가 음식을 먹고자 하면 직접 그릇을 받들고 말은 하나밖에 없었기에 태후가 말을 타고자 하면 목종이 직접 고삐를 잡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목종이었죠. 하지만 목종은 강조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됩니다. 이후 모든 자식들을 잃은 천추태후는 고향 황주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 66세의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실 고려사엔 천추태후를 욕망에 눈먼 음탕한 여인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 유학자들의 눈에 비친 잘못된 평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들이 남긴 기록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